일본 경제가 전후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한 자릿수의 감소에 그쳤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본격적인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20%의 감소로 일본 경제는 전후 최악의 상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30%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후에도 경제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 앱 등 빠르게 방역 효과를 가져온 한국을 모방이라도 하듯이 현재 일본의 감염병 방지와 경제 살리기의 키포인트로 디지털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지속될수록 정부 및 기업의 취약한 부분이 더 두드러질 뿐입니다. 총리실 간부는 리먼 브라더스 쇼크 때보다 경제 악화는 깊어지고 있고 더 장기화되면 금융 시스템까지 파급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쇼와 대공황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는 세계 대공황의 파도에 휩쓸리고 일본에서도 경제와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났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제 전망을 집계하는 5월 ESP 포캐스트 조사에서는 일본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21.3%를 예상하고 있고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최악이라는 발언은 전후 비교 가능한 통계가 없을 정도로 일본의 경제가 현재 이렇게 위축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긴급경제대책이 2021년까지 GDP를 4.4%까지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지만 여러 조사기관들은 3분기가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2020년 전체 마이너스 5% 정도의 성장을 전망했고 이는 리먼 브라더스 쇼크가 있던 08년도에 마이너스 3.4%와 비교해도 상당히 심한 부진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감염 확대 회피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재개에도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해 곧 전체 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영향이 큰 관광, 운수업, 요식업, 이벤트, 엔터테인먼트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고투 캠페인의 조기 실시 등 벌써부터 경제 살리기로 전환하자는 요구들이 나오지만 제2파, 제3파에도 대비하면서 감시, 추적, 구명과 감염 차단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체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 방침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디지털화입니다. 여전히 팩스를 신봉하는 일본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반 우편이 이메일보다 빠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국가 방침이 잘 돌아가긴 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국가적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를 올리고 있지만 각 기업들의 경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난색을 표명 중입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의 실시율은 전국 평균 26.8%에 그쳤을 뿐입니다. 디지털 설비 투자는 감염의 영향 종식 후에 산업 지형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기업들에게 독려하지만 여전히 경영자들은 이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디지털화에 대한 의견보다 작년 10월에 올린 소비세로 GDP가 이미 마이너스였고 현재 GDP 감소의 문제의 핵심은 코로나보다 소비세 인상이었다며 현 경제 위기를 코로나 때문이라고 벗어나려는 아베 내각의 경제 부분에 대한 질책이 대부분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디지털화보다 소비세를 돌려놔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간혹 디지털화가 된다고 해도 이를 이용할 인력이 없음을 한탄하는 의견들도 상당수입니다. 여기에 일본반응 보시겠습니다. 디지털화는 정부가 서툴렀다가 아니다. 지금의 정부의 의욕이 없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원래 IT 담당 장관은 80세 근처의 할아버지, 게다가 도장 문화를 지키는 모임의 회장.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정부는 디지털화 등 관심이 없는 것을 잘 안다. 여기서 만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 장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증세의 목적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라고 장래까지 버틸지 의문입니다. 장래의 사람들인 아이들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세합시다. 보조금 전달보다 소비세 감세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요? 대충 말하면 일본의 IT는 외국 흉내를 낸 꼬부랑 글자만 늘어놓고 거칠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아무리 좋은 재료가 갖추어지고 있어도 좋은 조미료가 없거나 요리하는 사람을 못 부르면 맛있는 것이 되지 않는다. 또한 보수적인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평상시에는 안정되고 있어도 이런 위기에서 만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코로나의 탓으로 되어 있지만 소비세를 올린 10월에 이미 일본의 GDP는 마이너스인데요. 소비세를 올릴 때마다 GDP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왜 올리는 거죠? 외국 세력이 일본의 경제를 으깨기 때문에 소비세 증대로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면으로 볼 때 소비세는 일본 경제로서는 왜 이런 머리 나쁜 세제를 계속할까? 정치가나 관료가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소비세 증세 후 이미 10월부터 12월 GDP 마이너스 7.1%, 세금 제도를 재검토, 소비세 감세 또는 소비세 0%라 하고 내수 지원해야 할 상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지원에도 GDP 4.8%만 회복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마이너스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국내 수요가 떨어지는 일은 필연이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순환 대책이 요구됩니다. 조금씩의 정책으로는 소비 심리가 회복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자민 소장파와 소비세 감세 방안을 자민당은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은 코로나 전에 소비세 증세로 이미 GDP 마이너스 7%의 타격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 등 각국에서 꽤 어려운 경제 제도를 받고 있을 때의 이란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에 의해서 왠지 셀프 경제 제재를 실행하던 차에 코로나가 온 것 같아. 그리고 정권의 경제 부양책도 지금은 초라한 것만. 이대로 아베 정권의 최고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 일본 경제는 정말 일어설 수 없게 된다. 신문사나 통신사는 어쨌든 일본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된다고 일본 국민을 어두운 기분으로 보내는데 전력 투구 정말 썩었지. 소비세는 어정쩡하게 5%, 아니 일단 폐지라고 말하면 좋겠어. 그리고 경기가 만일 V자 회복되면 그때는 5%라도 좋고 또 10%에 돌려놔도 좋잖아. 몇 년 전부터 디지털화가 당연한 시대에 인터넷이나 사람을 잘 사용할 수 없다. 노인장이 많은 국회, 지방자치단체 관계, 관료관계, 그리고 기업의 일부 간부들. 사람은 사람 위에 서게 되어도 노력하는 것을 잊는다면 김칫돌 이하가 아닌가. 정말 전쟁이 나면 경제 우는이 아니야. 제2차 세계대전도 네트워크를 사용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정보를 잘 다룰 수 있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다.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어렵다. 일본이 코로나 대책에도 나름대로 성공해도 외국도 성공해야만 수출, 관광업이 회복하기에 더욱더 시간이 걸린다. 국내 시장은 저출산의 영향, 최근의 보도에서는 어린이 인구가 1년마다 20만 명 감소, 고령화의 영향으로 업종, 업계에 따라서는 코로나 전부터 축소 추세에 들어있다. 경제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대하기인데 30년 보합 상태인데다가 감염증이나 자연재해, 특히 거대 지진의 위험을 안고 확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지금 정권은 아베 코베 정책밖에 하질 않아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 부활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10월에 소비 증세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이 된 것은 여러 경제평론가가 지적하고 있다. 300만 원의 차를 사면 소비세 30만 원 플러스 기타의 세금에서 350만 원이다. 세금이 과중하다. 차는 사지 않고 차량 검사를 통해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주택은 더 무거운 세금감이 심하다. 일단 떨어진 소비 플러스 코로나 불황에서는 상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상식 있는 재무 담당 관료 플러스 정치가라면 감세와 소비세 제로가 같다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울 텐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식이 통할지 어떨지. 오늘 하루도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